대한민국 부동산 민심은 늘 민감하죠. AI 영상인데요. 뒤에 버스들이 줄줄이 쌓여 있죠. 여당 의원의 버스 하우스 아이디어에 풍자, 비판 영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청년들은 본인 자녀라면 그런 곳에서 살라고 하겠냐며 분노했습니다. 김선범 기자입니다. 층층이 아파트처럼 폐버스를 쌓아 만든 주택단지. 위층과 아래층 버스를 오가는 엘리베이터도 보입니다. 이른바 폐버스 청년주택이 보급된 미래를 가정한 AI 영상입니다. 살아보니 어떠세요? 여름엔 버스 안이 찜질방되고 겨울엔 냉동고되고 옆집 화장실 냄새 심한 거 빼고요. 청년주택 현수막이 걸린 폐버스 주택에 입주한 젊은 부부 집에 집들이를 하러 온 직장 동료들은 부럽다고 말합니다. 와, 벌써 성공해서 버스 주택 들어갔네? 부럽다.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주택으로 보급하겠다는 여당 의원 아이디어를 풍자하는 이런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중에 약간 빈곤층 쪽에서 뭐 자동차에 산다거나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잘못된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라고. 유명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를 연상케 하는 현수막을 버스 주택단지에 걸어놓거나 녹슨 버스를 개조한 부동산 이미지 위에 한남 더 휠, 반 포터자이 같은 폐버스 주택에 시가를 적어놓은 게시글까지 등장했습니다. 대학 캠퍼스나 버스 터미널에 주차된 청년주택 설정까지 청년들은 자신들의 처지와 목소리에 귀 기울인 아이디어라고는 볼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본인들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거기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다시. 네, 어이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 20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얘기만 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채널A 뉴스 김선범입니다. 버스 하우스를 언급했던 황희 민주당 의원은 사흘 만에 사과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청년에게 상처를 줬다고요. 여당 의원들조차 등을 돌린 상황. 국민의힘은 민주당사부터 옮기라고 맹공을 폈습니다. 이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닥치고 사과해야 돼요. 그게 왜 해프닝입니까? 잘못이지. 원내대표는 황희 의원한테 경고하고. 여당 의원조차 싸늘한 반응에 황희 민주당 의원이 버스하우스 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청년들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해 상처와 실망감을 드린 점에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했습니다. 처음 글을 올린 뒤 삭제하고 아이디어 차원 해명 글을 올렸던 황 의원, 사흘 만에 끝내 사과한 겁니다. 당초 오늘 오후 해명 기자회견을 예고했었지만 취소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거란 판단에 당 지도부도 만류한 걸로 전해집니다. 야당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는 건 청년 우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년들에게 폐버스에서 살라는 얘기하지 말고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가는 길대로라면 폐버스 주택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큽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 관심도 어마어마합니다. 입법 예고를 했고 당에서는 논의한 뒤 최종안을 정하겠다는데 정부 홈페이지엔 벌써 5천 건 넘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이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일주일도 안 돼 국민 의견이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다수는 부정적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이 높아지는 걸 두고 정부가 부부 공동명의를 장려해오더니 왜 이제와 역차별이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양도세, 모든 세금을 다 내면서 왔는데 이제 종부세까지 강화가 되고 여기는 부부 공동명의까지 너무너무 개탄스러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축소시키는 걸 두곤 실거주 은퇴자들에겐 사실상 현대판 고려장이란 반발도 나왔습니다. 어머니 사시던 집을 상속을 받았는데 빨리 저도 팔고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집이 안 팔려요. 자꾸만 이상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니까. 세입자들은 실거주를 강조하다 보니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세입자인데 잠이 안 와요. 주인이 나가려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포에 떨어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다. 자다가 일어나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지?
정부 여당은 반발 여론을 반영해 이달 말쯤까진 세제 개편안을 최종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납득하실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으로 피해만 준다 몰아붙였습니다. 다주택자를 때려잡는 것도 모자라 비거주 1주택자까지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금 폭탄은 전 월세로 증가되고.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대로라면 내 집에 살면 세금 걱정은 좀 덜 수 있을 텐데요. 내 집 두고도 살지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길래 이렇게 원성이 자자한 걸까요? 우현기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씨. 몸이 아픈 외할아버지를 곁에서 간호하기 위해 본인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1주택자가 부모 봉양이나 취약, 전근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경우엔 거주 기간을 3년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A씨는 외할아버지를 간호하려 나와 살았던 건데 거주 기간이 1년이 안 되다 보니 각종 세부담이 올라갈까 걱정입니다. 가족의 병간호나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조금 다르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여의도에 시가 30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B씨. 부부 공동명의였는데 지난해 이혼을 하고 각자 다른 집에 살고 있습니다. B씨는 집을 팔고 싶지만 지분을 가진 남편의 반대로 매매가 어려운 상황. 역시 세부담이 늘어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세금 부담하는 거 싫거든요. 자기는 팔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온라인상에서는 손주 돌봄과 자녀 교육으로 인한 경우에도 비거주 예외를 적용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퇴직 후 손주를 키워야 해서 이사를 왔는데 양도세 세제 변화로 집을 팔고 싶지만 멀리 갈 수도 없다는 볼멘 소리가 보입니다. 자녀 중학교 문제로 같은 구의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는 학부모라며 징벌적 과세를 받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사항을 검토한 뒤 향후 시행령 단계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부동산 영향 탓일까요? 서울과 20대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43.3%,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권 내부에선 이 지지율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김민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율은 4주 연속 하락한 43.3%였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발표 이후 서울은 36.8%로 주저앉았습니다. 20대 지지율은 4주 만에 20%대를 기록했습니다. 그간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게 유지된 형국도 바뀌어 여당 지지율보다 1.3%포인트 낮게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 등으로 서울, 보수, 고령층 이탈이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국민의 무서운 경고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국민 포기 정부로 전락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30%대 지지율을 우려했습니다.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3자를 찍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여권 관계자는 30%대로 떨어지는 건 지지층까지 빠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부동산 세제 개편은 어느 정도 지지율 하락을 각오하고 추진한 것이란 분위기도 읽힙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로 인한 내부 분열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17일 전대 결과 그리고 봉합 여부가 1차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신천계 성향 유튜브에서 소개된 한 장의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신천지 연관단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한국군의회의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알고 보니 옆에 정청래 전 대표도 있었다며 반격도 시작이 됩니다. 어떤 논란인지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유튜브 방송, 이재명 대통령 사진 한 장을 띄우자 신천계 인사가 신천지를 언급합니다. 사진 하나로 이게
정청래와 신천지가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근거라면 그러면 이 사진도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가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사진 하나 대통령도 있다고. 드러났으니까 할 말 없을 것 같고.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신천지의 관계를 부인하며 민주당 대표 당시 대통령과 신천지 연관단체 의혹을 받은 이희자 한국군의회 회장의 사진을 언급한 겁니다. 하지만 원본에는 정 전 대표도 함께 찍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명계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을 신천지와 엮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신천지 이 회장하고 정청래 사진은 딱 잘라내고 그것을 공개하느냐. 저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 차원의 고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을 방송한 박시영 TV는 한국군의회 임원의 SNS 사진을 있는 그대로 송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 전 대표 사진을 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지은 지역위원장도 어떠한 사진 조작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